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에서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나핵진 목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총회 세계선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복음과 열방, 다음 세대의 가교가 돼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 마을 목회에 힘쓰는 오필승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 적대적 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명 살림과 평화를 추구하는 생명평화마당에 이 같은 한반도의 현 상황과 미래를 진단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정상회담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치학자 연세대 박명림 교수가 제안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해법은 용서와 화합이었습니다. 진실과 공의, 정의가 함께하는 화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용서와 화해는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싸우는 남한 사회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되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하는, 용서하지 않으면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진보 보수 간에 용서하고 북한하고도 용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현실적 정치 모델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했듯 보수 진보 연합 정치를 제안했습니다. 박명림 교수는 또 북핵이 해결되기 전에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통일이 늦춰지더라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한이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에 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지금 박 교수는 한국교회의 자세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화를 위한 최후 고비의 정점이 교회의 회개와 번영해 보겠다고. 이 황금률이 저희가 크리스찬들이 지킬 때에 우리가 편가르지 않고 한국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됨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남북교회 지도자들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중앙위원회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인데요. 오늘 뉴스인에서는 WCC 중앙위원회에 참석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나핵진 목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WCC 중앙위원회에서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만났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도 함께해서 함께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잠시 나눠주시죠. 그래서 함께 남과 북의 대표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또 4주를 가까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북측에서 온 강명철 위원장께서 피아노 반주를 직접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명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이 중앙위원회에는 로마의 서방교회 수장인 로마 교황이 또 참석해서 축사도 하고 강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우리 남북의 평화를 빌고 우리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처음 만나는 건데 악수하면서 이제 반갑다고 하는 그런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북과도 북미 간의 긴장감도 요새 많이 완화되면서 민간단체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남북교회가 앞으로 함께 추진 예정인 행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8월 15일쯤 그동안 이제 끊겨졌던 남북 공동 기도회를 함께 갖는 문제라든가 또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또 이제 북측에서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함께 해나갈 것 같고요. 아마 7월 말쯤에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실무회담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함께 하면은 뭐 좋을 만한 사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대북 제재 때문에 네. 지금 북측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봉수 빵 공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빵 공장을 만들어 놔서 그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재 때문에 밀가루를 보내지도 못하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요청하는 것은 이 빵 공장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이제 남측의 교회가 좀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봉수 빵 공장이 그동안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정비하고 또 새롭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그 빵을 공급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WCC 70주년 또 중앙위원회 끝난 다음에 2박 3일 동안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을 했습니다. 네. 북측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쪽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구조거든요. 하나의 결정은 1984년 도잔소에서 세계 교회가 모여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 이후에 그 도잔소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 한 34년 동안 도잔소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세계 교회가 노력을 해왔는데 예. 이번 그 에큐메니칼 포럼에서 이제 판문점 선언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잔소 프로세스의 역사성과 그 정신은 계승을 하되 이제 앞으로는 이 한반도의 문제를 판문점 프로세스라고 하고 명명을 해서 판문점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성사시키고 돕느냐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사실 더 구체화됐다고 네,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리고 판문점 프로세스가 성사가 되고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 대북 제재를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제재를 속히 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에큐메니칼 포럼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농촌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선교지로 만들기 위해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오필승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 신동리 교회 오필승 목사는 마을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필승 목사는 두세 달마다 목회자가 바뀌었던 신동리 교회에 2003년 11월에 부임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필승 목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신동리 마을 살리기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촌에서 교회도 지속 가능한 선교가 가능한데 이 농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드냐. 오필승 목사는 부임한 뒤 신동리 교회 앞에 있는 장곡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신동리와 도산리, 지정리, 화신리 등 4개 마을을 살리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임원진이 꾸려졌지만 오 목사는 이장들의 권유로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오필승 목사가 계획하고 직접 작성한 장곡 저수지 농촌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체험 관광단지로 선정됐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예산 4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마을의 다목적 회관과 역사 박물관, LP가스 배관망 등을 완성했습니다. 오필승 목사는 주민들의 권유로 2013년부터 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농협에서 알려드립니다. 오필승 이장은 마을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마을 노인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우리 동네 오신 뒤로 많이 발전됐죠. 어떻게? 타목지관 다시 지었지. 네. 4억 5천 들여서. 또 그 LPG 가스 배관식 사업도 이장님이 추진하셨지. 이장님 많이 하셨어요. 이 노인들 어디 장곡 볼일 보러 가시려면 못 걸어 다니시잖아. 그럼 이장님이 자기 차로다 다 모셔다
왕복 모셔다 드리니까. 오필승 목사는 자신의 마을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목회 연구소를 만들고 올해 5번째 마을 목회자 학교를 열어 농촌과 교회를 함께 살리는 방법을 다른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농촌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마을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이 이제 저에게는 보람이고 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장을 본다는 것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종교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봉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는데요. 한국교회 봉사단이 디아코니아 포럼을 열고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를 돌아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29.2%는 개신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 개신교가 카톨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개신교가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진정성 있게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개최한 디아코니아 포럼의 주 발제자로 나선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조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의식을 변혁시키려는 시도는 미흡해 보입니다. 나아가 사회행동이나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교수는 과도한 종교성이 반영된 봉사 형태 역시 개신교 사회봉사활동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지구촌교회 이정호 목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정호 목사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봉사의 혜택을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들이 교회 봉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되게 많이 하는데도 전도수단이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네 교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우리의 순수성을 회복하는데 저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포럼에서는 교회의 봉사는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복지기관들과 협조하기도 하는 등 공공신학의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 세계선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들을 초청해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효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 수는 현재 2,525명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20년 전인 지난 1998년 총회 세계선교회 GMS를 설립해 98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가 고국에 잠시 돌아온 파송 선교사들과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GMS 2018 세계 선교 대회는 과거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더 새로운 전략과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세계 선교 대회는 주제 강의와 선교 네트워크, 선교 부흥회와 선교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총회 세계 선교회는 이번 표어를 G 브릿지로 정해 복음과 열방,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에 당선된 이재수 당선인을 축하하기 위한 성만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 당선인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쁘신
그런 춘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구세군이 110주년을 기념하는 거리 행진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구세군을 축하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구세군 대장 안드레 콕스와 한국 구세군 사관 600여 명이 행진하며 구세군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의 항일운동가이자 순교자인 고 이원영 목사의 삶과 신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본경 이원영 정신문화계승사업회는 책 이원영 목사 도서 자료를 통해 본 근대교육의 성격 등을 통해 민족과 하나님 사랑에 힘쓴 이원영 목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 추모 기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포항시립합창단을 비롯해 해병대 군악대와 다소리 세우녀 합창단 등이 출연해 군가와 가곡, 찬송가 등을 연주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사역협회가 전국 순회 세미나를 열고 성경적인 자녀교육과 부부관계에 관한 성경적 원리 등을 강연했습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 이희범 공동대표는 가정의 회복이 곧 교회 성장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비전연구소 김종석 대표가 주관하는 새 가족 정착 전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종석 대표는 새 가족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새 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